이번 생애에는 치통으로 이 영상을 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촬영합니다. 혹시 지금 심한 치통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밤중이거나 지금 있는 곳이 무인도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치아가 아프면 무조건 신경치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신경치료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아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줄거리상 중요한 건 끝에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시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볼 거면 끝까지 보세요. 우선 지금 느끼는 치통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프세요? 이 질문에 답변 리액션이 0.5초 이상 걸린다면 일단은 응급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신경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먼저 찬물로 시작해 볼게요. 찬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돗물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찬물에 아프긴 한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아프다고 해야 하나? 이런 분 계시죠. 다르게는 양치질 할 때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신경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역성 치수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급 용어 알아두면 치과 가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정도의 통증은 가벼운 충치나 상아질 노출이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경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과잉진료예요. 레진이나 다른 수복치료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급하게 치과에 가실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치과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수돗물을 머금었을 때 미치도록 아프다면, 특히 아프니까 빨리 뱉었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5초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볼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치과로 출발하세요. 이런 상태를 비가역성 치수염이라고 하고 1초라도 빨리 마취받는 방법 외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통증은 절대로 기다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진통제로 어떻게 해보다가는 다음 단계인 치통 끝판왕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치통 끝판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고통 단계까지는 오지 않으시길 바랬는데 결국 오셨네요. 이제는 찬물은 좀 덜한데 따뜻한 물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나 국, 찌개 정도의 온도에 치통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따뜻한 음식이 닿았을 때 5초 이상 미쳐버릴 것 같은 통증이 지속된다면 지금 한가하게 제 영상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치과에 가셔야 해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때는 얼음을 물고 있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응급으로 통증을 약간 줄여주는 것이지 얼음이 녹고 나면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찬물에 아픈 고통도 장난 아닌데 뜨거운 곳에 아픈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많은 분들이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새벽에 치과 앞에 쪼그려 잠든 사연 정말 많습니다. 이걸 비가역성 치수염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 정말 참을성 하나는 인정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치료를 못 받으셨을 건데 이건 기다린다고 절대로 낫지 않아요.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긁어내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진통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흔한 치통 중에 씹을 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아프다면 심한 충치가 있던지 치아에 금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 충치는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서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치아에 금이 간 경우가 정말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치아에 금이 간 경우를 크랙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저렴하네요. 치아에 금이 가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당연히 씹을 때 아픕니다. 더 정확하게는 씹었다가 뗄 때 고통이 느껴진다면 거의 100% 금이 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 예를 들어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을 때 사탕 제발 깨물어 먹지 마세요. 성질 좀 죽이세요.
사탕을 녹여서 먹는데도 치통이 느껴진다면 치아에 금이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정말 고급 기술인데 이유는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에 창고 대방출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증상이 있다면 치아에 금이 간 경우가 맞고 치아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드뭅니다. 치과의사도 할 일이 있어야. 보통 영상 보다가 나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보세요. 위의 상황이 아닌데 치아가 엄청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바로 턱관절 통증인데요. 저처럼 귀 앞에 손을 한번 대보시고 입을 벌렸다 다물어 보세요.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죠? 이게 턱관절인데 여기에 통증이 심해지면 꼭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는 절대로 치아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턱관절 때문에 치아가 아프다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멀쩡한 생리를 치료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치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또 상악동염이 엄청 심한 경우에도 치아가 아픈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비염이 있어서 코 세척을 하는데 처음에 이걸 시도할 때 잘 안 되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치통의 증상과 똑같은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 같은 치과 전문가도 이 고통이 치통인지 상악동염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이걸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빨리 이비인후과로 가셔야지 치아가 아프다고 착각하고 멀쩡한 생리를 치료하시면 또 하나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오는 경우, 사랑니 주변으로 잇몸이 붓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치통의 경우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변에 믿고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섭외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진료 예약하면 저를 만나는 데만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런 고급 정보 알려드렸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